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침착하게 가격보다는 그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한 거를 몇 개 남기고자 여기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 환율제입니다. 변동 환율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환율이 변동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국에 있는 원화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죠. 왜 그러면은 고정시켰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정을 시키면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냥 언제든지 돈을 넣어서 빼고 하면은 편하겠죠.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그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돈의 가치를 올려서 이제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물건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더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때 금리를 우리나라 자체에서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버리면은 같이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달러랑 우리나라에 있는 원화랑 가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달러냐? 달러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쓰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어, 그런 한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이 또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미국이 쓰는 돈이고 전 세계가 쓰는 돈이고 하다 보니까 달러와 이제 금리를 맞춰야 되는 게 고정 환율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포기한 대신 우리는 유동성 있게 우리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변동 환율제를 채택을 합니다. 많은 선진국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달러 같은 경우는 되게 전 세계가 쓰는 돈이니까 이게 유지가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무역을 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위프트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부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지금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도 있고 2차 전지도 다 여기 무역할 때는 이 스위프트망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 망을 쓰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했죠. 근데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러시아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브리스 국가들은 자기 나라 그 뭐냐 있는 달러가 그렇게 막 휴지 조각 되는 걸 보고 우리도 이제 미국 같은 밑보이면은 저렇게 러시아처럼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좀 두려운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되게 미미한 도전이긴 한데 사실 이런 도전 자체도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랑 뭐 중국이랑 뭐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전 세계 인구수의 반이라고 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계속 수출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제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최대 큰 소비 국가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달러를 뿌려댔었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쓰는 돈은 달러인데 달러는 미국이 찍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미국이 자기 나라에 있는 달러를 뿌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 물건을 사서 달러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냥 적자를 보면서 이제 달러를 뿌리는 상태죠. 왜냐하면은 다른 돈을 찍어내면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돈의 가치보다 이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이제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뿌릴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돈이 많아지면은 그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그 달러를 뿌릴 수도 있는 달러 패권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전 세계 나라에서도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렇게 옛날에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전 세계 60%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5% GDP 25%라고 하는데 계속 이게 유지가 되냐? 그리고 계속 미국은 적자만 보고 있지 않냐? 중국은 이제 미국의 구체를 또 사주지 않으니까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해서 이제 달러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인물이
해결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던 인물이 트럼프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적자를 안 볼 거야. 우리나라가 왜 이제 호구짓을 해? 라고 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이제 무역 적자를 보면서 달러를 뿌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 관세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세금이죠. 이제 자기네들이 달러를 뿌리면서 이제 그 물건을 사와 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차피 물건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미국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미국에 있는 땅에 공장을 짓더라도 거기 사람들이 지어야 되고, 이제 그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미국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도생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고 싶으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고 싶으면은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국이랑 같이 일국양제의 상태였죠. 한 국가인데 다른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달러랑 대표적인 고정 환율 국가입니다. 이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중국이 일국양제를 포기하다 보니까 뭐 이제 중국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중국은 자본을 통제하니까 이제 자본이 자유로웠던 홍콩의 메리트가 없어서 싱가포르로 이제 그 인재들과 자본들이 유출이 되는 상황이 또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은 자기네들끼리 뭐 무역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정치인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죠. 근데 여기서는 뭐 정치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개인들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개인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그래도 정답이지 않을까. 그냥 원화 자산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딱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보다는 이제 뭐 달러 자산도 갖고 있고, 미국 주식에 투자도 하고, 한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이제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에 시장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되게 무서워하고 뭐 하는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공부 같이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저도 많이 부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댓글로 써주셔서 이제 수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